맹자의 명언으로 읽는 인간의 본질. 오늘도 나는 지하철을 탄다.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피곤해 보인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한다. 모두 바쁘고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 표정들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끝에 남는 건 무엇일까? 성공? 인정? 아니면 그저 더 큰 불안? 이런 생각을 하다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다. 2000년도 더 전 전국시대 중국을 떠돌며 인간의 본질에 대해 물었던 한 사람. 맹자. 맹자는 말한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다시 찾는 일일지도 모른다. 오늘은 맹자의 말을 빌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려 한다. 1.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마이너스 성선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누구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즉, 남의 고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고 양보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어떤가? 과연 사람이 본래 선한가? 뉴스를 켜면 범죄 소식이 나오고 SNS를 열면 악플이 넘쳐난다. 회사에서는 서로를 견제하고 거리에서는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이런 세상을 보면 맹자의 말이 너무 순진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본다. 정말 우리는 악한가? 아니면 악해지도록 만들어진 걸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달려간다. 계산하지 않는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달려간다. 맹자가 말한 건 바로 이 순간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는 분명 선한 씨앗이 있다. 다만 세상이, 환경이, 경쟁이 그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내 안의 선함을 믿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이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 마이너스 민기군경.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맹자의 이 말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다. 왕권이 절대적이던 시대에 백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조직에서 우리는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 숫자로 평가받고 실적으로 줄 세워지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받지 않는가? 여기서 맹자는 이렇게 묻는다. 누가 진짜 중요한 사람인가? 권력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그 권력을 지탱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이 질문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본다.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인가 아니면 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나 자신인가? 맹자의 민기군경은 단지 정치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존엄에 대한 선언이다. 당신이 중요하다는, 당신의 삶이 가치 있다는 선언이다. 3.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힘들게 하며 그 배를 굶주리게 한다. 이 문장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시련은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 고통은 의미가 있다는 것.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힘들 때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 아플 때 이건 다 널 위한 거야라는 말이 도움이 될까? 아니다. 오히려 더 괴롭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더 서러워진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본다. 맹자가 말하려던 건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위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말하려던 건 이것이다. 시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 마음이 단련되고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 나는 지난 실패들을 떠올린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맹자의 이 말은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과정에 대한 이해다. 고통은 언제나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난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사람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4. 큰 사람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큰 사람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순수함, 천진함. 그것도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다. 어린아이는 아직 세상의 규칙을 완전히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틀에 갇히지 않는다.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슬퍼한다. 가식이 없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 마음을 잃었을까? 학교에 가면서, 직장에 들어가면서, 아니면 첫 번째 배신을 경험하면서.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평가받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쓴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진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된다. 맹자가 말하는 큰 사람이란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진짜 내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는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있는가? 5.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맹자는 평생 이것을 말했다. 마음을 지키라고. 본성을 잃지 말라고. 사람다움이란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마음보다 머리로 살기 시작했다. 느끼는 것보다 계산하고,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먹고 살아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다. 꿈을, 관계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맹자의 말은 이상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잃고 얻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을 잃고 이룬 성취가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도 성공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나답게 사는 것이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다.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하루가 또 끝나간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전쟁도 굶주림도 권력의 모습도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싶어하는 바람. 오늘 우리가 맹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이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안의 선함이고, 내 삶의 존엄이고, 내 마음의 진실이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진심으로는 살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답게는 살 수 있다. 맹자는 2000년 전에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오늘 그 질문을 다시 나 자신에게 건넨다. 그리고 당신에게도.